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재건 교수입니다. 오늘은 도로 함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도로 함몰과 싱크홀, 포트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함몰의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대책을 설명하라. 이 세 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도로 함몰과 싱크홀과 포트홀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도로 함몰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인위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공사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할 때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흙막이 굴착 시에 또는 터널 굴착 시에 또는 어떤 기타 공사, 관로 공사 시에 이런 공사로부터 유발되는 어떤 인위적인 부분이요. 토립자가 유출이 되거나 수용성 물질이 유출이 되면서 도로가 어떤 공동이 형성되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공사 현장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노후 관로나 공동구에서 생기는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즉, 공사나 기타 이유에 의해서 그 인위적인 부분에 의해서 토립자 유출에 의한 또는 수용성 물질의 유출에 의한 공동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싱크홀은 무엇이냐면요. 이 도로 함몰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자연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즉, 안반에 어떤 수용성 물질이 있을 때 지하수의 유동이 있다면 수용성 물질의 어떤 유출 때문에 생기는 공동 현상인데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자, 포트홀에 대한 부분은 도로 포장에서 표층에 하자나 손상을 얘기하겠습니다. 재료나 시공이나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표층의 골재가 탈리가 되고요. 온도와 습도 또는 차륜화 등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골재의 탈리가 점진적으로 발달을 하여서 그 표층이 어떤 원형의 그런 탈리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포트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도로 함몰은 뭐죠? 예, 인위적인 어떤 공동 현상. 싱크홀은요, 자연적인 공동 현상. 포트홀은요, 예, 포장의 표층에 하자나 손상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주요 원인과 대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안 함몰 안전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보시면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매뉴얼을 보시면 집안 함몰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요? 인근 공사장이 있는 경우하고요. 없는 경우로 나눠서 그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원인은 토립자 유출이죠. 자, 집안 함몰의 제1조건은 지하수의 유동입니다. 지하수의 변동이 없으면 어떤 함몰이 안 일어나겠죠. 지하수의 유동이 있으니까 어떤 물리적인 현상, 토립자의 유출이 생긴다, 아니면 화학적인 현상, 수용성 물질이 유출이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이동이 없다면 함몰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일단 그런 부분에서 공동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요.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예방, 우리가 대비, 대응, 복구요. 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기술적 대책이나 비기술적 대책도 여기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이 있나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는 계획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도로 함몰과 싱크홀과 포트홀의 차이점은 해서 주요 차이점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인위적이다. 하나는 자연적이다. 하나는 어떤 하자나 손상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주요 원인과 대책은 이라고 얘기한다면 원인에서는 인근 공사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논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적으로 내가 결론을 내릴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기술사는 무엇인가요? 자, 채점자가 기술사를 뽑을 때는 동료 전문가를 뽑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료 전문가는 어떻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즉, 말을 주저리 계속 돌리지 않고요. 여러 말 하지 않고요. 내가 보기에 핵심은 이거다 라고 명쾌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뭐예요? 명쾌한 대안 제시를 한다. 그러면 말이 많고 대안이 없으면요, 사기꾼 같네요. 우리가 과연 답안을 쓸 때 전문가처럼 쓰느냐 사기꾼처럼 쓰느냐는 우리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말을 할 게 아니라 하나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자, 요거는 뒤에서 이제 유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내용에 대해서 풀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냐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부분은 개념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해야 돼요. 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어떤 예방적 유지 보수를 위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기존의 시스템하고 뭔가 다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념적인 얘기, 즉 명쾌하지 않은 얘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1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방서나 아니면 어떤 그 논문 같은 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예, 용어의 정의나 아니면 적용 범위나 이런 부분을 먼저 한정 짓고 논문을 씁니다. 따라서 1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게 뭔가요? 예, 맞습니다. 도로 함몰의 정의, 싱크홀의 정의, 포트홀의 정의 또는 적용 범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문제점 유형이니까 문헌대 연금, 문제점, 원인, 대책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책에 대한 부분이나 원인에 대한 부분이 별도 대제목으로 물어보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발생 시기 및 위치. 이게 이제 언제 생기는지 시기 또는 위치 또는 규모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언제 생기는지 점진적으로 생기는지 급격하게 생기는지 아니면 국부적으로 생기는지 전반적으로 생기는지 아니면 여름철에 생기는지 겨울철에 생기는지 하는 그 발생 위치, 시기,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비교를 해야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꺼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고 대책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질문 요지가 주요 원인과 대책을 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되나요? 별도 대제목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원인은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네, 인근 공사장이 있는 경우 하고요. 없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책은 예방, 대응, 대비, 복구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문서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도 없죠.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관거의 노관거의 문제다. 아니면 흙막이 굴착에서 어떤 개수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대책에 대해서는 예방 대비 이런 것보다 단기적 대책, 중장기적 대책, 기술적 대책, 비기술적 대책 이런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음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도로 함몰을 저감을 위해서 노후와 관거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위에 대제목에 전문 용어, 키워드를 해가지고요. 그걸 명쾌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이런저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뭐 이 드론이 어디다 쓴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GPR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문가라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얘기를 해볼 텐데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맞는 것보다 다 타당한 얘기가 있겠죠. 전문가라는 거는 어떤 논술의 핵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도로 함몰의 문제를 노후 관거에 있다고 봅니다. 그 노후 관거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도심지 전체에 분포하고 있고요. 관망도가 또 표층에 가깝습니다. 표층에 가깝죠. 따라서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노후 관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즉 노후 관거에 대해서는 관로를 볼 때 위에 집안에서 노후 관거에 대해서 어떤 손상이나 이음부에 문제가 생겨서 유입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 메커니즘이 있고요. 어떤 하수 관거에 대해서 유출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겠습니다. 유입이 돼서 투입자가 유실이 돼서 공동이 생기는 현상이 있고요. 유출이 되면서 집안이 연약화돼서 관거가 어떤 침하가 되고 공동이 되는 그런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볼 때 하수 관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지관리나 정비요. 그러면 기존의 정비보다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의 중구난방으로 어떤 비계획적으로 바로바로 누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보수를 한다 그러면 3D로 해서 관망도를 만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비한 이력을 관리를 한다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대제목을 어떻게 잡는다? 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이용한 하수 관망의 정비. 집안 함몰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네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중에 도심지의 흙막이를 굴착을 할 때
보통 우리는 개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흑막이 벽체의 변형은 잘 생각을 하니까 벽체의 강성을 높이거나 지보의 강성을 높여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집안 함몰의 주요 요인이 되는 벽체 변형 말고요. 토립자 유출, 즉 배수공법을 쓰면서 어떤 토립자 유출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도심지에서 근접 구간에서는 적어도 차수공법이나 복수공법을 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떨까요? 즉 도심지 근접 구간에서의 차수공법과 복수대책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이것도 나름 타당하네요.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함몰에 대한 부분에서 지하수 유출량을 가지고 함몰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어떤 그런 계측을 할 때요. 근데 보면은 실은 지하수 유동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토립자가 유출된 그 토립자 유출량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냐면 집수정에 있는 토립자 유출량을 가지고 계측을 해서 어떤 집안 함몰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지하수위만 관리하는 거를 기존에 했던 걸 어떻게 한다? 토립자 유출량 관리에 따른 계측에 따른 함몰 관리 이런 데 제목을 잡으면 어떨까요?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께서는 답안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돌아다니는 것을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본인을 믿고 창의적인 답안을 하셔야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 논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까 여러 가지가 있죠. 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토립자 유출량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니다. 도심지에서는 차수공법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왜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시나요? 그리고 왜 전문가답지 않게 계속 말을 돌려서 빙빙 돌려서 결론을 못 내고요. 그 명쾌한 답안이 안 나오나요? 그래서 기술사에 대한 답안은 그런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믿고 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는데 제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창의적인 답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기술사는 동료 전문가를 뽑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명쾌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 어떤 그 근거나 기술적인 근거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붙을 수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떨어지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눈으로 보시고요. 전문가의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합격은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